말은 참는다고 늘 좋은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말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죠. 억울해서, 속상해서, 혹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걸요. 오늘은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7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보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첫 번째, 감정이 북받칠 때입니다.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 입에선 수없이 많은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참기보다 터뜨리고 싶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거칠고 낯선 말로 내 감정을 쏟아내곤 하죠. 하지만 그때 꺼낸 말은 열이면 아홉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 가족과의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 형이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한마디. 너는 늘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게 돼. 그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꽂혔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조용히 배려해 왔던 제 모습이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생각에 울컥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그게 나쁘다는 말이냐? 난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며 입이 근질근질해졌죠. 그때 꺼냈다면 분명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순간 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음이 진정된 뒤에 그 형의 말은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저 성격을 표현한 한 문장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괜히 확대해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온전히 제 해석이었던 거죠. 그 일을 겪고 나서 감정이 북받칠 땐 무조건 말하지 말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내가 하는 말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방어가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방어는 결국 누군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돌이키는데 오래 걸립니다. 말은 뱉는 순간 없어지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지금은 내 감정이지 내 진심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잠시 걸어도 보고 음악을 듣고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하죠. 놀랍게도 그렇게 10분, 20분만 지나도 그렇게까지 할 말은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은 나 자신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기분이랄까요? 우리는 살면서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말이라는 도구는 감정 위에 얹을수록 날카롭고 위험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감정이 북받칠 땐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그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지혜롭고 품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보여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선택 분명히 후회할 텐데, 진심으로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자식, 배우자, 형제, 친구.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죠. 저도 아들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달 만에 퇴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빠, 이 일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버티질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모호하더군요. 그냥 마음이 맞질 않아요. 순간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마음 맞는 일이 어디 있겠니? 너도 현실을 좀 알아야지.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을 보며 멈췄습니다. 지쳐있는 눈, 설명하기 힘든 마음. 그 모습이 꼭 몇십 년 전 제 자신을 보는 듯 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고 상사 눈치에 지치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참고 해. 그 말에 위로는커녕 벽을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라서였을까요? 그날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믿어볼게. 다만 다음 선택은 조금 더 준비해서 해보자. 며칠 후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빠, 고마워요. 뭐라 하지 않아서 더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변화는 스스로 느껴야 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구나. 우리는 종종 내가 맞다는 확신으로 상대를 바꾸려 듭니다. 하지만 진심도 조언도 때를 만나야 꽃을 피웁니다. 그 시기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에겐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너무 빨리 말하지 마세요. 상대의 상태를 살피고 마음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게 말보다 훨씬 강력한 소통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변화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말을 아껴주세요. 침묵 속에 담긴 존중과 기다림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의 가정을 평가하고 싶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무거워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을 오래 살수록 사람 사는 모양이 너무 잘 보여서 괜히 한마디 얹고 싶을 때도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 자리에서 자식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생활 이야기로 꽃이 피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가정에 대해서 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휴, 저건 좀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키니까 저 모양이지.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오랫동안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고 활달했고 아내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내가 말하면 아내가 항상 가만히 있어. 대답을 안 해. 맨날 무표정이야. 그 순간 저도 웃고 넘기려다가 괜히 한마디 하고 싶어졌습니다. 야,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냐? 아내랑 대화 좀 하고 살아야지. 그 말에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자리가 어색하게 끝났고 며칠 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내 말 듣고 아내가 많이 상처받았대. 그런 얘긴 우리 둘만의 문제였는데 그 전까지는 나는 옳은 말을 했고 친구를 위해 한 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제가 했던 말이 조언이 아니라 무례한 판단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의 가정에는 그 집만의 사정과 시간이 있고 겉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우리는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등 누구 하나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하는 건 상대에게 칼날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 도움이 되지도 않고 관계만 어색하게 만들 뿐이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언이랍시고 했던 말들이었어. 그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바꾸거나 깨우치기보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장 따뜻한 배려는 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장 빨리 퍼지는 것, 그건 진실이 아니라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무겁게 퍼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너 들었어? 로 시작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 사람 이혼했대. 이번에 해고당했대. 자식이 사고 쳤다더라. 그 순간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진짜야?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느샌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집니다. 나도 들은 건데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몇 해 전 제가 운영하던 소규모 모임에서 어느 날 한 지인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씨가 사업 크게 망했다더라. 지금 가족끼리도 힘든 상황이래. 다들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사실은 흥미 섞인 동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그 지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연락을 드렸고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사업 정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힘들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근데 주변에서 이상하게 오해하더라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소문을 들으며 흥미로워했던 제 마음도 결국은 다를 게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는 절대 내 입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과 선택의 과정이 있죠.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지치고 애쓰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문은 기름을 붓는 말일 뿐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상처가 되고 조금만 신중하면 배려가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그래서 말은 반만 하고 들을 땐 두 배로 들어라. 살아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왔다면 그걸 굳이 또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 걱정된다면 소문이 아닌 진심을 담은 따뜻한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말로 이기고 싶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번엔 진짜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상대보다 내가 맞다고 확신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꼭 내가 이겨야 해. 이 말을 안 하면 안 돼.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꺼낸 말은 정작 진실보다는 자존심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이기긴 했지만
관계는 잃고 마음만 서늘해지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정치적인 의견으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나는 이걸 책에서 봤네. 그건 근거가 부족하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싸움이 되어버렸죠. 저는 논리적으로 이겼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결국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지인은 저와의 연락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긴 건가? 아니면 혼자 말만 앞세우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걸까? 그때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말은 이기려고 하는 순간 이미 진다는 걸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정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내 말 속에서 존중을 느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정말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는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논쟁보다는 공감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토론도 하고 의견 싸움을 통해 성장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 들며 배운 건 말로 이기는 건 결국 상대를 말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속으로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상대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며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 주더군요. 말로 이기는 건 순간이고 사람을 얻는 건 인생입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을 때일수록 그 말이 상대를 꺾기 위한 것인지 이해를 향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관계를 남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섯 번째, 내 말이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에 너무 많은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분명 깨달을 거야. 이 말 한마디면 저 사람 생각이 바뀌겠지.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말로 사람을 바꾼다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말을 듣고 바뀌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심할 때 진짜 변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제가 그런 걸 처음 뼈저리게 느낀 건 형님과의 일이었습니다. 형님은 오랫동안 술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이 많았어요. 보면 안쓰럽고 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 좀 하셔야죠. 아이들도 눈치 보고 형수님도 힘들어 하세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늘 나한테 훈계하듯 말하냐?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아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형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내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던 거구나. 형님이 듣고 싶어 했던 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그저 같이 있어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걸요. 그 뒤로 저는 형님에 대해 말하기보다 그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술을 줄이든 안 줄이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필요하면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는 시간들을 늘렸죠. 신기하게도 그 몇 달 후 형님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금주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방식과 해답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말이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혹은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이 착각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바뀔 텐데, 한번 제대로 얘기하면 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전달되는 순간 상대는 이해받는다기보단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다치고 맙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단 스스로 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배웁니다. 말을 줄이고 시선을 맞추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중년 이후의 삶은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며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서 더 깊은 신뢰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 대신 온기를 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7번째, 나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나도 잘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누군가에게 툭 하고 말을 던지고 그 말을 던진 뒤엔 스스로가 더 불편해지고, 그럴 때 우린 흔히 누군가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말로 내 안의 복잡함을 정리하려 하고 그 말로 위로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내뱉은 말은 대부분 내 마음을 더 어지럽힐 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은퇴 직후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자꾸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젠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혼자 있을 때면 괜히 우울해졌죠. 그런 날 아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같이 산책 나갈까? 그런데 저는 괜히 짜증 섞인 말로 대꾸했어요. 혼자 다녀와. 그냥 좀 쉬게 놔둬. 말을 뱉고 나서도 속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혼란스러웠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 내가 왜 이러지? 그 질문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한 저녁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는 대신 나 자신에게 말 걸듯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불편했는지 적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몇 줄씩 쓰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혼란스러울 때는 말을 줄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줘야 한다는 걸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감정이 흐트러진 상태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배출이 되기 쉽고 오히려 상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감정의 기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건강의 변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죠.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말도 같이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이럴 땐 말보다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혼자만의 다짐,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로 이어지는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말하고 싶지만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걸까? 그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말보다 더 큰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란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말은 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수록 말은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은 조금 더 다정히 다루어 주세요. 여러분, 말을 참는다는 건 절대 약하거나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용기이자 품위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제는 무조건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나와 저 사람을 모두 지켜줄 수 있을까? 지혜로운 말은 때로는 하지 않는 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